남편과 제가 이제 집을 사려고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이 70만 달러나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뉴저지 부동산 쌤 리얼터 리처드 최입니다. 아직까지 미국 부동산 시장 집 사기 쉽지 않죠. 매물은 많지 않고 금리는 높고 집값은 내가 알던 그 가격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집 산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뭐가 문제인 걸까요? 오늘 그 비밀과 함께 집 사고 싶어도 평생 못 사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공통점 3가지를 짚어봅니다. 요즘 집 보러 다니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방 3개짜리 평범한 집이고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100만 달러라고? 땅이 넓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물론 좋은 동네일 수 있죠. 학군이 뛰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선 계속 의문이 남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집은 한 70만 달러, 많아봐야 75만 달러가 딱인데 하면서요. 그러다 집에 와서 조사해 보려고 진로를 딱 켭니다. 그리고 그 집의 과거 거래 이력을 보게 되죠. 여기서 멘붕이 옵니다. 어라? 2018년에 60만 달러에 팔렸던 집이네. 근데 지금 100만 달러가 넘게 나왔다고? 이 정보를 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이때부터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을 해요. 속에서 온갖 복잡한 감정이 다 들거든요.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구나. 70만 달러짜리 집을 100만 달러 넘게 받아가려고 하네.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셀러가 너무 많이 남겨먹는 거야. 내가 보기엔 70만 달러짜리 집인데 이거 완전 바가지구만. 이 돈 다 주곤 못 사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현재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진짜 어려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과거의 가격에 꽁꽁 묶여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집값은요, 셀러가 혼자 고집부려서 만든 가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리얼터가 중간에서 억지로 부풀린 가격도 더더군 아니고요. 결국 시장이 자동으로 만든 가격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택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매물은 정말 없는데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섰었잖아요.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셀러는 그냥 지금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에 맞춰서 집을 내놓은 것뿐이에요. 누군가 그 가격에 살 의사가 있으니까 그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바이어 입장에서 화가 나고 억울할 수 있다는 거 저도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집을 사야 하는 입장이라면 과거 가격에 너무 매달리는 건 좋은 판단을 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건 이 셀러가 이 집을 5년 전, 10년 전에 얼마에 샀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오늘 이 시장에서 이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은요, 진로의 과거 거래 가격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셀러의 매입가를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현재 시장을 절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건 현재의 비교 매물입니다. 비슷한 동네에 비슷한 크기 그리고 비슷한 컨디션의 집들이 지금 현재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그래야 내가 지금 바가지를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 가격에 맞게 제대로 사고 있는 건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듣기에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로 마음에 꼭 드는 집을 찾았어요. 한 달 넘게 안 나가는 집이었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일요일 오전 11시에 쇼잉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 10시에 에이전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퍼 기회조차 안 주고 당일 취소라니 정말 마음이 무너지네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당연히 황당하고 화가 나죠. 이런 상황이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집이 이미 다른 오퍼를 받았고 계약 단계인 언더 컨트랙트 상태로 넘어갔기 때문이죠. 특히 변호사 검토 단계인 어터니 리뷰까지 끝나버리면 셀러들은 굳이 쇼잉을 더 진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이 있으니까 다른 바이어한테 집을 보여주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럼 내 예약이 취소됐으니까 이 집은 이제 완전히 끝난 걸까요? 여기서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저희 뉴저지 주택거래에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죠. 바로 어터니 리뷰입니다. 보통 3일 정도 걸리지만 조항을 조율하다 보면 5일 이상 길어지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기간 동안에는 계약이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라 추가 쇼잉이나 백업 오퍼를 넣을 수 있는 틈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모든 셀러가
오케이, 집 보러 오세요 하지는 않습니다. 귀찮아하는 셀러들도 많아요.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저에게도 완전히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미 아주 강한 오퍼를 받고 계약 단계로 넘어간 집이 있었는데요. 제 바이어분이 그 집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하지 않고 셀러 에이전트한테 바로 연락을 취했죠. 제 고객이 이 집에 정말 진심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집을 한 번만 보고 백업 오퍼라도 깔끔하게 제출하고 싶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뜻을 전했죠. 처음엔 셀러 측 반응도 미적지근하고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기존 바이어와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은 트러블이 생기자마자 셀러 측에서 저에게 제일 먼저 다시 연락이 온 겁니다. 기회가 다시 찾아온 거죠. 여러분, 부동산 거래는요, 정말 마지막에 열쇠 넘겨받을 때까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터니 리뷰 하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깨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겨우 통과했나 싶었더니 홈 인스펙션에서 생각지도 못한 큰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마지막 단계에서 융자 승인이 안 나거나 감정가가 깎여서 거래가 무산되는 일도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쇼잉이 취소됐다고 해서 무조건 끝났구나 하고 마음 접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억지를 부리거나 룰을 어기라는 게 아니고요. 합법적인 규정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이럴 때 센스 있고 적극적인 에이전트를 만나면 셀러 측에 이렇게 정중하게 문을 두드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 중이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바이어분이 이 집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요. 혹시 아주 잠깐이라도 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조건 좋은 백업 오퍼라도 하나 제출해 두어도 괜찮을까요? 이 툭 던진 한마디의 확인이 남들은 다 놓친 집을 내 집으로 만드는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마음에 드는 집이 계약에 들어갔다고 해서 서둘러 낙담하지 말고요.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해서 그 집이 무조건 클로징까지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는요, 끝날 때까지 끝낸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마음에 드는 집이 없네요. 다 좋은데 어떤 집은 거라지가 없고요. 또 어떤 집은 위치는 좋은데 너무 작고, 저 집은 학군이 조금 아쉽고. 사실 제가 필드에서 바이어분들과 집을 보면서 가장 안타깝고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집은 시장에 없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가격, 위치, 크기, 집 상태, 학군, 주차, 교통, 남향인지 북향인지, 소음, 거기다 재산세까지 이 수많은 조건을 다 어떻게 만족시키겠어요? 설량이 있다 하더라도 내 예산을 훌쩍 넘어가는 가격이겠죠. 그래서 집을 볼 때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이 다 들어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뼈대를 세우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출퇴근이나 학원 같은 위치는 절대 포기 못한다? 그렇다면 집 크기나 인테리어는 조금 양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식구가 많아서 무조건 넓은 공간이 1순위다 하시면 위치가 조금 외지거나 집 나이가 좀 많은 건 감수해야 하죠.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면 당연히 집 상태가 모델하우스 같지 않은 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가 이 조건을 포기해도 될지 말지 헷갈릴 때는 딱 이것만 자문해 보세요. 이게 없으면 내가 정말 불편해서 평생 후회할 조건인가? 아니면 없어도 살 수 있는 조건인가? 많은 분들이 집을 볼 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죠. 예쁜 주방, 새로 깔아놓은 마룻바닥, 최신식으로 고쳐놓은 화장실. 물론 있으면 좋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인테리어는 살면서 돈 들여서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집의 위치, 크기, 차고 유무, 주변 환경 같은 것들은 내 힘으로 쉽게 바꿀 수 있나요? 절대 못 바꿉니다. 마음에 100% 드는 완벽한 집만 나타나길 기다리다 보면요, 시장 가격은 저만큼 가 있고 좋은 기회는 계속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나에게 꼭 필요한 핵심 조건만 잘 갖춘 집이라면 처음엔 인테리어가 조금 아쉬워 보여도 고쳐가며 살다 보면 의외로 만족도가 정말 높아집니다. 집이 나에게 맞춰지는 것이죠. 집을 살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포기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내가 포기해도 되는 것과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이게 좋은 집을 고르는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결국 최고의 집이란 건요, 잡지책에 나오는 완벽한 집이 아닙니다. 내 예산 안에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에요. 이제 집 보실 때 너무 100점짜리 관역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80점, 85점짜리 집이라도 부족한 그 부분이 정말 내 삶을 흔들 정도로 치명적인 문제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그 집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집값 오른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후회를 하세요. 팬데믹 초기에 눈 딱 감고 살걸. 그때는 진짜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기회였어.
팬데믹 당시 기억하시나요? 주택 시장 다 무너질 거다. 쇼세일 쏟아져 나올 거야. 가격 폭락할 거다라는 전문가들 이야기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값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매수 타이밍 미루신 분들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가격은 더 뛰었고 지금은 진입하기 훨씬 더 부담스러운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장 조정은 조금씩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집값이 30%씩 뚝뚝 떨어지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다시 오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집을 사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만 하다 보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집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꼭 필요한 조건을 알고 현실적인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뉴저지 부동산쌤 리얼터 루차드 최였습니다. 감사합니다.